여러분 안녕하세요. 파고다 IELTS 김슬기입니다. 저희 오늘 캠브리지 18 리스닝 1점 올리는 방법 같이 알아볼 거거든요. 크게 3가지로 정리를 해왔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리스닝 실력 올리는 꿀팁도 같이 준비했으니까요. 집중해서 함께 해주세요. 자, 여러분 첫 번째로는 문제 유형별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러분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일단은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을 한번 정리를 해왔어요. 처음에는 컴플리션 유형이고요. 컴플리션 유형은 보통 파트 1과 파트 4에 많이 등장을 하는데 레코딩에서 나오는 단어를 그대로 빈칸에 받아 적는 유형에 해당합니다. 가끔 그대로 받아 적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니고요. 레코딩에 나온 단어를 그냥 그대로 들으신 대로 받아 적는 유형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제가 난이도 표시를 해왔는데요. 사실 여러분 난이도는 그 유형별로 나누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문제별로 얼마나 레코딩에서 패러프리징이 돼서 등장하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해요. 그렇지만 이제 난이도 표시를 해온 거고 표시를 해온 근거는 무엇이냐면 보통 많은 수험생들이 이렇게 느낀다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제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별 3개 중에 2개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멀티플 초이스 유형 한번 볼 건데요. IELTS에서 나오는 멀티플 초이스는 크게 3가지 유형이 있어요. 4지선다, 3지선다, 그리고 5지선다형인데 보통 5지가 나오면 여러분 정답을 2개 선택하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출제 유형이죠. 멀티플 초이스 유형. 그런데 친숙한 것과는 다르게 난이도는 가장 어려울 수 있는 유형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읽어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자, 그 다음 여러분 매칭 유형이 있는데요. 일치하는 정보 찾기인데 주어진 대상과 알맞은 정보를 일치시키기 유형이에요. 이거는 보통 이제 파트 3 또는 파트 2에 등장을 하게 되고요. 난이도는 별 3개 중에 2개 정도로 제가 체크를 해왔어요. 이것도 난이도, 유형의 난이도라기보다는 레코딩의 난이도가 좀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맵 유형 있는데요. 설명을 듣고 올바른 장소를 찾아내기인데 혹시 나는 IELTS를 조금 공부해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게 어떻게 별 1개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사실상 맵 유형은 꼬지 않고 내주기 때문에 어휘나 표현에만 익숙해지시면 그렇게 어려운 유형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가장 낮은 난이도로 제가 체크를 좀 해서 가지고 와봤어요. 자, 이제 여러분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앞으로 다루게 될 이 4가지 실수만 안 하셔도 여러분 정말 0.5점에서 1점 올리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일단 여러분 문법적으로 한번 살펴볼 건데 관사어가 위치하여 있는 빈칸 채우기 유형이 있어요. 컴플리션 유형이죠. 자, 여러분 관사어가 나왔다라는 것은 뒤에 단수형을 쓰셔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s를 붙이면 땡, 정답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 다 실제로 캠브리지에서 나온 문제예요. 그래서 집중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고유명사죠, 여러분. 고유명사는 여러분 의외로 이거를 헷갈리시거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고유명사는 여러분 대문자로 시작합니다. 여기 대문자 쓰셔야 돼요. 이렇게 쓰는 게 맞는 문법입니다. 절대로 이름도 여러분 대문자로 쓰죠. 대문자로 시작을 하죠. 절대로 여러분 이거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넘어가서 여러분 문제를 잘 읽어야 정답을 맞출 수 있다는 말 여러분 비단 IELTS만 아니더라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IELTS에서도 중요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 한번 볼게요. 자, How does Hugo feel about being an unpaid assistant라 그래서 휴고가 unpaid assistant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를 맞추세요인데 자, 지금 여러분 대화에 등장하는 게 휴고랑 샨텔이거든요. 그러면 휴고의 느낌도 나오고 샨텔의 느낌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파란 색깔이 함정보기인데 앞으로 강의에서 계속 제가 함정보기는 파란 색깔로 표시를 할 거긴 하거든요. 자, 일단 여러분 빨간 색깔이 정답에 해당하는 거죠. 휴고가 I'm prepared for that, aren't you라 그래서 나는 unpaid assistant에 준비가 되어 있다. 휴고는 좀 이렇게 받아들이는 입장이죠. 그런데 여러분 샨텔은 뭐라 그러냐면 I'm not going to accept that view라 그래서 나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unpaid assistant에 대해서 둘이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휴고의 feeling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안 읽고 그냥 여러분들이 레코딩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틀리실 수밖에 없는 함정 보기를 팝니다. 그게 IELTS예요, 여러분. 그래서 문제를 항상 잘 읽으셔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 노트 테이킹인데요. 노트 테이킹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노트 테이킹의 함정이 무엇인지를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노트 테이킹이라는 건 여러분 중요 정보를 적는 건데 보통은 들리는 단어를 적고 들리는 단어랑 가장 가까운 것 또는 들리는 단어와 동의어를 정답으로 고르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틀리게끔 문제가 나옵니다. 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 건데, 자, 보시면 봉사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이 어떤 능력이나 또는 경험이 도움이 되나요? 이거를 이제 고르라는 내용이었는데, 여러분 스크립트를 보게 되면 일단 여러분 빨간 색깔이 정답이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펀드레이징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떤 신선한 방법을 가지고 있다면이라고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너무 좋을 것 같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helpful한 부분은 신선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바로 이런 능력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이 B번인데 전체 레코딩을 듣게 되면 사실 이런 단어들은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아서 귀에 안 들려요. 그럼 무슨 단어가 들려요? money, local strip, or shop 이런 게 들리거든요. 그러면 들리는 걸 노트 테이킹을 하고 이제 쉬는 시간이 오고 나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남으니까 뭔가 리테일인가? 이러고 2번을 찍거든요. 그럼 이제 오답입니다. 그래서 노트 테이킹을 하실 때 들리는 단어를 적으면 안 된다. 항상 레코딩에 집중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목표 점수대별 전략을 적용하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각자가 다 다른 목표 점수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목표 점수별로 어떤 식으로 접근하셔야 되는지 공부법까지 한번 같이 살펴볼 건데요. 일단 5.0에서 5.5다. 5.0은 16개에서 17개 맞추시면 되고 5.5는 18개에서 22개 맞추시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왔어요. 5.0에서 5.5가 목표시라면 파트 1이랑 2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파트 1과 2는 일반 회화가 나오기 때문에 파트 3와 4와 비교해서 이제 비교적 쉬운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문제도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은 경향이 있고요.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출제 방식 및 빈출 동의어를 집중적으로 학습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정도만 알아도 많이 풀 수 있는 문제가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정답 개수를 이제 맞춰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6.0에서 6.5, 꽤나 고득점이 목표시라면 23에서 25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파트 3와 파트 4의 쉬운 난도 문제까지는 우리가 목표로 해봐야 돼요. 파트 3랑 파트 4가 파트 1, 2와 비교해서는 어려운 것이 맞습니다만 비교적 쉬운 문제들도 나오거든요. 그럼 그런 것까지 우리가 맞춰야지만 이 정도 되는 정답 개수를 우리가 획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공부법은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자주 쓰이는 구문 및 유의어, 빈출뿐만이 아니라 또 반의어까지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돼야 6점대가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선생님 저는 7.0 이상이 목표예요 라고 하시면 30개에서 31개는 맞추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파트 3랑 파트 4의 고난도 뉘앙스 문제까지 우리가 목표로 가져봐야 돼요. 자, 뉘앙스 문제라는 것은 레코딩을 듣고 문맥을 파악해야지만 풀 수 있는 어려운 문제에 해당하거든요. 공부법은 복잡한 문장 형태 및 표현과 단어 뉘앙스까지 학습하셔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문장 형태라는 것이 이제 문법에 해당할 수도 있고 표현에 해당할 수도 있는데요. 이걸 듣자마자 캐치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와요. 그런 것까지 좀 목표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단어의 뉘앙스까지 파악을 해야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뉘앙스까지 학습을 하는 걸 목표로 하셔야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제가 듣기 실력 향상을 위한 꿀팁을 말씀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1점 올리는 방법 하고 이렇게 분석하고 패턴 분석하고 하는데 이런 마음이 드실 거란 말이에요. 그냥 난 안 들리는데?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보통 많은 수험생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IELTS는 영국식 발음이라 가지고 안 들리는 것 같다. 근데 여러분, IELTS는 영국식 발음만을 다루는 게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영국에는 다양한 발음들이 있죠, 여러분. 다양한 나라 및 지역의 영어 발음을 다룹니다. 따라서 영국식 발음이 익숙하지 않아서 안 들린다라는 거는 너무 단면적인 생각이에요. 이것보다는 여러분, 자, 제가 지금부터 어떻게 리스닝 실력을 올릴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왜 안 들리는 것인지 파악을 해야 됩니다. 발음 탓일 수도 있겠지만요. 발음 탓이 아니라는 경우에 만약에 모르는 단어 때문에 안 들리는 건가? 아니면 내가 문법을 몰라서 안 들리나? 아니면 연음을 몰라서 안 들리나? 여러분 잘못 외운 발음은 뭐냐면 여러분 학교 다니시면서 이제 단어 시험 봐야 돼가지고 그냥 보이는 대로 외우는 그런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건 절대 리스닝에서 못 듣습니다.
이건 반드시 고치셔야 돼요. 어디가 문제여서 못 들었는지를 스스로 파악해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문제를 파악했으면 그에 맞는 솔루션을 취하셔야 되죠. 문제에 맞게 대처하셔야 되는데 일단 만약에 내가 단어랑 잘못 외운 발음 때문에 못 들었다. 그러면 사전에 검색하셔서 정확하게 발음 체크하시고 따라 말하십니다.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리스닝 들었을 때 들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법을 만약에 몰라서 못 들었다? 당연히 여러분 뭐 인터넷 요즘에는 좋은 정보들 많이 있죠. 아니면 책 등을 통해서 활용법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가 키포인트인데 여러 예문을 들어보고 이 문법을 사용하는 것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리스닝이 어려운 점이 뭐냐면 듣자마자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이러면 바로 뒤로 넘어가잖아요. 그렇지 않고 듣자마자 알아야 돼요. 어떤 식으로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애플 하면 바로 사과를 떠올리듯이 그만큼 익숙해지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들려요. 자, 그리고 나서 연음 때문에 못 들었다 이런 경우 있거든요. 자, 이때는 여러분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공부를 하실 수 있는데요. 연음 처리된 부분을 따라 말해봅니다. 이때 여러분 스크립트를 보면서도 따라 말해보고요. 허공을 보면서도 따라 말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또 난도 차이가 있거든요. 여기까지가 이루어져야 전체적인 일반적인 리스닝 실력을 향상시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그냥 리스닝 자체가 좀 어렵다라고 하시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리스닝 학습 방법 꼭 적용해 보시고요. 그러면 저희 리스닝 1점 올리는 방법은 여기까지 하고 강의 시간에 뵙겠습니다.